1학년이라면 알아야 할 2028학년도 대입준비법. 안녕하세요. 분다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호일들이 참 해야 될 게 많아요. 입시도 바뀌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28학년도 대입에서 그래도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요것만은 좀 기억하고 1학년을 시작하자. 가장 중요한 건 네. 내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내신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고 그 이외의 것들의 어떠한 강점을 본인이 갖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변별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애들끼리 묶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변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듣는 네. 과목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특정한 과목에서 몰려있는 애들에서는 변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능처럼. 그러니까 재학생이면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나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변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도 기존의 등급 체제에서 뭐 4%가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신에 대해서도 변별도는 떨어지지만 수능 잘 보는 것과 내신을 점수를 잘 따는 것 이건 분명히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네네.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대학별 고사는 볼 수는 없지만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정말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지 이걸 판단하는 면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면접 자체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방형 면접을 진행하면서 얘의 논리 구조를 따져보겠다라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는 애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를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도 이런 대학별 고사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학교들도 뭐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도 강화했다가 완화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른 방식으로 뽑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정성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게 독서 활동이라는 거죠. 1학년 때부터는 독서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도 어쨌든 킬러 문항도 빠지게 되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변별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 자체도 문과 수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파트가 다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내신하고 수능 중에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대학 스카이대학에서는 이제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평가한다. 교과 평가를. 그래서 내신 수능에서 대박이 났다고 해서 나는 좋은 대학을 간다. 내가 원하는 대 학과를 간다. 이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지는 지점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으로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내신 교과 평가를 들어가잖아요. 학원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3등급이면 CC평가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낮은 점수를 받을 거다. 그런데 결국 정시까지 오는 애들을 보게 되면 다 내신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신 좋은 애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안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인원도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내신을 손 놓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신이 뭔가 되게 좋은 점수로 끝까지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내신을 함부로 손 놓지 말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충실도라는 네.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한양대도 그렇고 이 학생의 그 전반적인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성적도 좋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고려대나 이런 쪽은 그냥 성적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 학생이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발표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별 공화에서 면접이 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면접은 정말 즉흥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조합하고 얘기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표를 준비하는 데에서 연습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돼야지 최종적으로는 정말 즉시 받은 자료를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 수업에서도 토론을 활성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는 연습?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능력을 길러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정말 말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리가 없이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말 잘한다 이러고 들었는데 끝에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수용하면서 네, 그거를 조화롭게 결론을 내려가느냐거든요. 포인트가. 대부분 말 잘한다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그렇죠. 남의 얘기를 반박하고 까대는 것만이 말 말 잘한다라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에 맞는 형태로 다른 사람의 반박을 자기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에 조금 치중돼서 준비하는 게 더 낫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야 될 28학년도 대입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부분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열심히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